어르신들,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삶은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챙겨 드셨나요? 단백질 먹었으니 근육 생기겠지 하고 안심하셨다면,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근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챙겨 먹어도 왜 자꾸 다리 힘이 풀리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질까요? 그건 단백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근육 시동키를 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시동키의 정체를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삶은 계란을 드시고 비싼 소고기를 일부러 찾아 드시고 두부도 열심히 드십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데도 왜 다리 힘은 영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드릴 겁니다.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로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진짜 이유. 어르신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속에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그 공장에 쌓아놓은 벽돌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재료죠. 그런데요, 벽돌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뭔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바로 공장 반장님이 없는 겁니다. 벽돌을 나르고 어디에 쌓을지 지시하고 자, 이제 시작! 하고 외쳐주는 반장님. 이 반장님이 없으면 벽돌은 그냥 공장 한켠에 쌓여 있다가 결국 쓸모없이 밖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장 반장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장님의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류신입니다. 영어로는 류신이라고 쓰고 류신이라고 읽습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아미노산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나오는 알갱이들이에요. 그 알갱이들 중에서 류신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다른 알갱이들과 달리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근육 만들기 시작해. 이 신호를 몸속에 보내는 게 바로 류신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다른 단백질들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에너지로 태워지고 맙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보다 이 류신에 대한 반응이 훨씬 무뎌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류신이 조금만 있어도 근육 공장 반장님이 금방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류신이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반장님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류신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단백질을 먹고 류신이 충분히 있어야 근육 만들기 신호가 켜지고 그래야 비로소 근육이 생깁니다. 이 순서입니다. 류신이 빠지면 근육은 생기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40대부터 조금씩 근육이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10년에 약 15% 정도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고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올바른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운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한 번 빠지면 다시 채우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다리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르신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좀 힘이 없으면 어때요?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낙상 위험입니다. 어르신들이 다치시는 사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죠. 특히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어르신들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하고, 그 사이에 폐렴이나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낙상 이후에 빠르게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액 속 당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육이 줄면 이 스펀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을 키우는 게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초 대사량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칼로리가 타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 독립적인 생활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식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게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고,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다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제 근육이 왜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류신이 많은 음식,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비싼 건 없습니다. 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돼지고기 뒷다리살입니다. 어르신들, 돼지고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겹살이죠. 맛있죠. 구워서 쌈 싸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삼겹살은 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근육 만들기에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게 바로 뒷다리살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마트에서 2,000원이면 충분하다고요. 바로 이 뒷다리살이 그 주인공입니다. 뒷다리살은 삼겹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류신도 풍부합니다. 100g당 류신 함량이 소고기 등심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수육으로 드세요. 물에 넣고 푹 삶는 겁니다. 파, 마늘, 생강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푹 삶으면 살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이걸 썰어서 새우젓에 찍어 드시거나 김치랑 싸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류신 섭취가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검은 콩입니다. 어르신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검은 콩에는 류신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그냥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배가 부글부글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을 물에 하룻밤 불려두었다가 다음날 푹 삶으세요. 그리고 그 삶은 콩을 우유랑 함께 믹서에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삶은 콩을 넣고 갈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우유가 됩니다. 왜 우유랑 같이 드시나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서로 보완이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류신을 포함한 아미노산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배가 살살 아프신 분들, 우유 마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우유를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우유는 장에서 빠르게 이동해서 배를 아프게 할 수 있는데 따뜻하게 데우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어르신들한테 정말 고마운 음식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죠. 그런데 달걀의 진짜 가치는 류신 함량에 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류신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줍니다. 어르신들, 달걀 하루에 몇 개나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한 개만 드신다고요? 사실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루 2개까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달걀이 심장질환을 높인다는 이전의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단,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원장님께 여쭤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드시면 제일 좋을까요?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반숙으로 드시면 영양 흡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어르신들 소화 능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닭 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하면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은 근육 만들기에도 최고의 식품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류신 함량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닭가슴살을 꺼리시는 이유가 있죠. 퍽퍽하다는 거잖아요. 씹기가 불편하시고 삼키기도 힘드시다고요? 이럴 때 이렇게 드셔보세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육수에 넣고 죽을 끓이시는 겁니다. 아니면 닭가슴살을 삶은 다음에 믹서로 갈아서 된장국에 넣으셔도 됩니다. 퍽퍽한 식감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치아가 좋지 않으시거나 삼키는 게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 역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두부만 드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부를 드실 때는 달걀이나 멸치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부 달걀찜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그 음식이 사실 아주 훌륭한 류신 공급원입니다. 두부와 달걀이 만나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함께하면서 류신 흡수가 시너지를 냅니다. 두부 달걀찜 레시피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부 반 모를 으깨고 달걀 2개를 풀어서 섞습니다. 거기에 멸치 육수나 다시마 물을 좀 넣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해서 뚝배기에 넣고 약불로 천천히 찌면 됩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게 어르신들 입맛에 딱 맞습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근육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음식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운동 후 30분 이내, 이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걷기 운동 하시잖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운동을 하고 오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마치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단백질과 류신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 효율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운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샤워하시고 TV 보시는 분들, 이제는 꼭 챙겨 드세요. 삶은 달걀 1개, 따뜻한 두유 1잔, 아니면 수육 몇 점이라도 드셔보세요. 이 차이가 1달, 2달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금식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 안의 단백질 탱크는 바닥 직전입니다. 이때 빨리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내 근육을 내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 두부 1조각, 우유 1잔. 이것만 챙겨도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잘 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실제로 근육이 자라는 건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낮에 먹어둔 단백질과 류신을 재료로 해서 근육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낮에 공장에 벽돌을 쌓아두면 밤에 공장이 돌아가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낮에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을 얕게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에 열심히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중에 잠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잠드는 게 힘드시거나 자다가 자꾸 깨신다거나 이런 수면 문제가 사실은 근육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꿀잠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되도록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소화가 한창 진행 중이면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1잔은 괜찮습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30분 이내의 낮잠은 오히려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단백질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어르신들,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달라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kg에서 1.5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72g에서 90g 정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느낌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두부 반 모에 약 1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우유 한 잔에 약 8g. 이것들을 조합해서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마치 작은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넘치면 다 버려집니다. 한 끼에 30g씩 3끼를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에 삶은 검은 콩 2스푼을 갈아서 드세요. 거기에 달걀 2개를 삶아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잡곡밥 1공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침에 단백질을 25g에서 30g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점심입니다. 두부 달걀찜을 만들어 드세요. 거기에 멸치조림이나 생선구이를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잡곡밥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훌륭한 점심상이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육을 드셔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g에서 15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김치나 나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이 식단을 지키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70g에서 90g 정도 됩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딱 맞는 양입니다. 처음에는 좀 많다 싶을 수 있어요.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바꾸시는 것보다 조금씩 저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다 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신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 유신이 풍부한 음식은 돼지고기 뒷다리살, 검은 콩, 달걀, 닭가슴살, 두부입니다. 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셋,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고 밤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시거나 당뇨, 통풍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한 달 후에 어르신들의 다리 힘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요즘 걸음이 가벼워 보이세요 하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70대에 근육을 키운 분들, 80대에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타고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주무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형제분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야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100세를 저 100세 가이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